네, 동소체 이어서 이제 플러렌 얘기를 하죠. 플러렌에서 C16, 60, 자꾸 16이라고 하게 되네요. 60. 그러니까 C60. 자, 그래서 축구공 모양의 이제 분자 구조를 가지고요. 뭐, 육각형이 20개고, 오각형이 12개래요. 저도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당 보시면 되죠. 여기 중심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총 3개와 공유결합을 가진다. 우리 아까도 최대 4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3개만 가졌다는 건 남는 전자, 노는 전하가 있겠죠. 노는 전자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플로렌의 특징이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건, 대충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분자 구조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나. 그리고 분자 구조 안에서 이제 공유결합 얘기가 나올 테니까, 공유결합을 몇 개랑 함으로써 남는 전자가 있나 없나. 남는 전자가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구나. 남는 전자가 없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모양은 약간 이제 앞서서는 축구공 모양이고 얘는 약간 튜브니까 그러니까 관 모양이다, 튜브 모양이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길게 이루어진 이제 빨대, 아무튼 튜브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모두 다 지금 보시면 정육각형 형태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다. 정육각형으로 연결돼 있고 얘네도 중심 탄소 원자가 이게 그러니까 모서리가 맞나요? 꼭지점이라고 해야겠죠. 꼭지점마다 탄소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중심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지금 하나, 둘, 3개 이렇게 탄소 원자 한 개당 3개의 공유결합을 가지는 거 알 수 있고 똑같은 얘기 하겠죠? 노는 전자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크다. 전기가 잘 통한다. 그 외에도 뭐 강도 열 전도성이 크다 하는데 뭐 탄소 나노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녀석들도 꽤나 큰 편입니다. 강도나 열 전도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제 전기 전도성이 크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그래핀이 뭔가 봤더니 자, 흑연이 있을 때 흑연이 우리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층층이 면이 쌓여진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흑연의 단층만 존재할 때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정육각형 형태의 평면 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탄소 원자 한 개당 3개의 공유 결합을 가진다. 보죠? 중심 원자 기준으로 공유 결합 3개 하고 있죠? 남는 전자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크다. 비토2가 된대요, 거기다가. 네, 그래핀 하면 또 이제 경로가 약간 특이하기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뭐 흑연에서 우리가 쓰는 이제 투명 테이프라고 그러죠. 유리 테이프로 살짝 붙였다 떼서 거기에 붙어있는 녀석을 분석을 했더니 이런 그래핀이라는 녀석이 나왔고 이 그래핀이 어떤 물질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강도가 강철이 200배 정도, 열 전도율은 구리의 13배, 전기 전도성은 실리콘의 한 200배, 이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구조를 잘 보시면은 이제 약간 그래핀이 앞서서 나왔던 동소체들이 약간 기본 구조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연의 단면 한 층만을 지금 떼어낸 거니까 얘네들을 층층이 연결하면 이제 흑연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얘를 약간 둥글게 말면은 이제 앞서 봤던 탄소 나노튜브와도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됐죠. 하지만 물리화학적 성질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소체이기 때문에 물리화학적 성질은 구조가 달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 페이지에서 봤던 이제 분자 구조를 한 군데 다 몰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일단 다이아몬드는 탄소 동소체 중에서 유일하게 한 분자에 한 탄소에 4개의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남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 나머지 흑연,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은 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그래핀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놓으면 탄소 나노튜브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흑연에 있는 한 면만 딱 떼어내면 이제 그래핀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이 다 지금 다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나 강도, 열 전도성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앞서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이제 DNA의 분자 구조 한번 봅시다. DNA 뭔가 봤더니 우리 그냥 이렇게만 알면 돼. 우리 생물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유전 정보겠죠. 정보는 뭡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 복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DNA를 하고 DNA가 어느 것에 약자인지 봤더니 디옥시리보 뉴클레릭 애시드 그러니까 뉴클레릭 애시드 하면 핵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옥시리보 헥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헥산의 일종이고요. 이제 DNA는 당, 인산, 염기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과 인산이 교대로 결합하여 DNA의 긴 가닥을 만든다.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이 구조를 볼 수가 있겠죠. DNA가 어떻게 긴 가닥을 만드는지는 뒤에 가서 더 보도록 하고 일단은 DNA가 당과 인산, 염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게 DNA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인데요. 이제 아데닌이라 불리는 DNA의 이제 단위치입니다. 얘를 보시면 자 이쪽이 지금 P2인인 거 알고 있죠? 인의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는 게 이게 인산입니다. 인산기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안 써있는 선들은 다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탄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당의 구조고요. 여기는 인산기고 자 여기가 이제 염기의 부분이 됩니다. 이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DNA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DNA는 총 이제 4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당만 좀 꺼내놓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만 지금 집중해서 확대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 그림의 여기서 뭐 이 숫자는 지금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당은 각 탄소 원자는 모두 단일결합으로 단일결합 구조 가지고 있죠. 여기 단일결합. 그러니까 결합을 하나씩만 하는 거죠. 하나의 원자당. 그래서 여기도 하나, 총 4개씩 단일결합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탄소가 총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우리 5탄당이라 합니다. 탄소가 5개 되는 당을 5탄당에서 5탄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 구조 같은 거 이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만 보시면 되고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긴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할 건 DNA가 어떤 녀석이다. 유전 정보 저장 복제 전달하고 DNA는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DNA 구성 염기 나와 있네. 염기 종류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 4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A, G, C, 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각각 염기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다른 3개의 원자 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항상 아데닌은 티민과 이거 중요합니다. 아데닌은 티민과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합니다. 어떤 결합? 상보적 수소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보적인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대를 골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데닌은 무조건 티민하고만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상보적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아닌도 무조건 사이토신도 무조건 구아닌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인 수소 결합을 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소 결합이 뭔가 봤더니 수소 결합은 분자 간 인력, 즉 분자 간의 결합이에요. 분자끼리 결합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분자 내 수소 원자에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전기음성도가 뭐라 그랬어? 우리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우리 전기음성도라고 그랬었죠. 그럼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FON, 뭐 플로린, 산소, 질소죠. 그럼 얘네가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니까 자 수소하고 플로린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자쌍이 여기 있는데 이 전자쌍이 어떻게 된다? 플로린 쪽으로 많이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 쪽은 전자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나겠고 이쪽은 전자가 풍부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쪽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쪽은 전자가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게 돼서 이 부분적으로 생긴 전하에 의해서 다른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되는 이 분자 간의 결합을 수소 결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면 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얘기를 합시다. 자, 지금 이게 티민이겠죠. 티민이니까 라지 T로 쓸 수 있고 얘가 아데닌 A, 얘가 사이토신 C, 구아닌 G 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데닌하고 티민 또는 티민과 아데닌 둘이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사이토신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점선으로 표현된 게 얘네가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자 질소에 붙어있는 수소죠.
그래서 FON에 결합한 수소와 다른 분자가 결합을 하는 게 수소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소에 붙어있는 수소와 다른 분자, 지금 이 점선을 기준으로 분자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자 결합을 하면 이 결합이 수소 결합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질소에 붙어있는 수소와 다른 분자가 결합을 했으니까 수소 결합이고, 수소 결합 아데닌과 티민 사이엔 두 개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수소 결합을 두 개 하고 있다.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어? 수소 결합 3개 하고 있네요. 각각 질소에 붙어있는 수소와 다른 원자, 질소에 붙어있는 수소와 다른 원자, 다른 분자, 질소에 붙어있는 수소와 다른 분자, 이렇게 FON과 결합한 수소와 다른 분자가 결합할 때 수소 결합이다.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소 결합하는 물질 생각하라고 하면 우리가 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 어떻게 분자식이 H2O였습니다. 그래서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기겠죠. 이쪽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띄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이쪽 둘 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과 또 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정기적인 인력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수소결합이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래서 물도 수소결합 구조 가진다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고, 아마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